형제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와 같다. 한 몸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하늘 아래로 뻗어나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 흐르듯 형제 사이에도 자연의 질서처럼 거리와 흐름이 생긴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은 도랑을 돌로 막아 강물을 거슬러 올리려는 일과 같다. 정약용의 집안도 그랬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바다를 연구했고 정약종은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으며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백성을 위한 개혁서를 써내려갔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길은 서로 달랐다. 마치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간 인생이었다. 어릴 적 한 이불을 덮고 자던 형제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도시, 다른 인생 속에서 완전히 다른 풍경을 살아간다. 그 거리를 두고 애써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크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진다. 그것이 생명의 방식이다. 형제도 그렇다. 젊은 시절에는 형제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진다. 같이 놀고, 같이 배우고, 같이 울고 웃으며 자라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각자의 일이 주어지며 서로의 삶은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삶이 흐르는 방식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가까이 머무는 데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으면서도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 억지로 자리를 만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말라. 형제란 붙잡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다.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다가가면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한다. 형제끼리 만나면 자녀 자랑, 돈 이야기, 서로의 뒷말이 오고 간다.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대화가 어느 날부턴가 불편하게 다가온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효도하는지,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가 비교의 잣대가 되어 가슴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형제를 향한 감정도 자연스레 변한다. 이제는 외로움을 형제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안에서 다스린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해지는 시기. 그럴수록 형제 간의 거리는 더 넓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운다. 사랑이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두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 관계도 같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함께 끌어야 하고 함께 바라봐야 줄다리기가 유지된다. 일방적인 관심도 일방적인 무관심도 관계를 망가뜨린다.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면 그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어릴 적에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를 먹으며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 다름은 서운함이 아니라 존중으로 다뤄야 할 영역이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는 인생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멀찍이서 바라봐 주자.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연이 있다.
같다. 매일 보며 다투는 사이보다 가끔 연락해 웃음 나누는 사이가 더 따뜻할 수 있다. 형제가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서로의 거리를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형제란 매일 만나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멀리 있어도 마음 깊이 남아있는 사람, 가까이 있지 않아도 삶의 방향을 응원하는 사람, 그것이 형제의 진짜 의미다. 형제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이들이다. 그러나 뿌리가 같다고 하여 그 열매까지 같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은 보수적 사고를 따르고 다른 이는 진보의 길을 걷는다. 누군가는 신앙에 기대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실을 파고든다.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종도 그러했다. 정약종은 천주교에 몰두하며 내세의 구원을 좇았고 정약용은 현실의 개혁에 몰두하며 현세의 변화를 꿈꾸었다. 두 사람 모두 옳은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은 같지 않았다. 이 다름을 틀림이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태도다. 형제라고 해서 생각과 가치관, 철학과 신념까지 모두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선택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진짜 존중이다. 정약용은 형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폄하하지 않았다. 말 없이 그러나 깊이 있게 그 선택을 받아들였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해보다 수용에서 시작된다.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른스러운 형제의 길이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차이 또한 형제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어린 시절엔 비슷한 주머니 사정으로 과자를 나눠 먹었지만 어른이 되어선 10,000원 한 장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한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이가 그렇지 못할 때 한쪽은 우월감을, 다른 한쪽은 열등감을 느낀다. 정약용 역시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 중일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형제도 예외가 아니다. 부자가 된 형제와 넉넉지 못한 형제 사이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리감이 생긴다. 그 거리엔 돈이란 단어가 조용히 놓여 있다. 부모의 유산 분배, 경조사비,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비, 이 모든 것들이 형제 사이의 기류를 바꾼다. 과거엔 그저 미소로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젠 숫자와 계산으로 무게를 달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 각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 앞에서 형제라는 이름도 때론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명절과 생신이 형제를 모이게 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는 점차 비워진다. 더는 모일 이유도 모일 명분도 사라진다.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각자의 가정이 삶의 중심이 된다. 배우자의 가족, 자녀의 교육, 직장과 생활의 무게가 점점 형제를 2차적인 관계로 밀어낸다. 명절 때 어느 집을 먼저 갈지지, 어느 편에 더 많은 시간을 쓸지, 그 고민조차
서로를 조심스럽게 만든다. 지리적 거리도 관계의 부담을 더한다. 서울과 부산, 몇 시간의 거리, 몇만 원의 비용, 그리고 바쁜 일상 속 만남은 더 멀어진다. 이 모든 현실은 경제를 멀게 만든다. 그러나 멀어진다고 미워지는 것은 아니다. 성격 차이도 세월 속에서 커진다. 어릴 땐 참았던 말들이 이젠 마음을 건드리고 다르다는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계획적인 사람과, 즉 긍정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과 시끄러운 사람, 이 차이들이 만남을 어색하게 만들고 침묵을 불편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비로소 편안해진다. 경제에게도 같은 말이 적용된다. 기대하지 않으면 편해진다.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라. 형제란 그저 같은 시간을 한 지붕 아래서 보낸 인연이다. 그 인연이 언제까지나 나를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아야 한다. 형제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 형제이니까 당연히 기억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모든 당연함을 이제는 덜어내야 한다. 진짜 사랑은 기대하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다. 때때로 안부를 묻고 멀리서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형제라는 이름은 여전히 따뜻하다. 형제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으나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존재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멀어진다. 그러나 그 거리에는 불화도 실패도 없다. 단지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피어나고 흩어질 뿐이다. 연락이 뜸해졌다고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다. 만남이 줄었다고 관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가까이에서 돌보는 이도 있고 멀리서 그 안녕을 비는 이도 있다.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깊은 배려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형제가 멀어지는 건 가족의 해체라고. 허나 그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다른 땅에 뿌리를 내리듯 형제도 각자의 땅에 삶을 심어야 한다. 나무가 자라며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 불행이 아닌 것처럼 형제의 분화 역시 슬픈 일이 아니다. 정약용의 집안을 보라.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바다 생물을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의 길을 걸었으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쓰며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은 모이지 않았다. 그러나 각자의 길에서 가장 진실하게 살았다. 함께 있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한자리에 있었다면 그 믿음과 철학이 충돌했을 것이다. 신념은 다르고 방식은 달랐지만 존중이 있었기에 서로를 해치지 않았다. 형제란 함께 있어야 좋은 관계가 아니다. 억지로 만드는 모임, 형식적인 안부, 정기적인 만남이라는 이름의 의무와 피로는 오히려 관계를 갉아먹는다. 진정한 만남은 억지로 정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순간에 자연스레 이뤄진다. 정기 모임을 만들고 시간을 맞추고 형제로서 자주 봐야 한다는 강박이 들면 그 자리는 곧 피곤함으로 변한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효도를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부모님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자식이 행복해야 형제도 화목하다는 것을. 억지로 견디며 웃는 자리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집 형제가 매주 만나 식사하고 자주 연락하며 화목하게 지낸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방식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으로 살아가면 된다. 형제라는 이유로 꿈을 접지 마라. 형제라는 이유로 길을 꺾지 마라. 정약용은 자신이 옳다고 믿은 개혁안을 형제의 찬반 없이 그저 묵묵히 완성해 나갔다. 인생의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다. 형제는 지지자가 아니라 단지 같은 시절을 지났던 사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침묵을 원하고 더 단단한 혼자를 배운다. 형제와의 만남이 과거 이야기만 반복된다면 그 대화는 점차 의미를 잃어간다. 어릴 적 이야기, 부모님의 추억, 학창 시절의 소동들. 처음 몇 번은 웃음이 나지만 몇 번 지나면 그저 시간의 메아리처럼 멀게 느껴질 뿐이다. 그 시간에 책 한 권을 읽고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더 깊은 삶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여행은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더 신중해진다. 그러니 형제와 멀어진 삶을 슬퍼하지 말고 비난하지도 마라. 그 거리 안에는 고요한 존중이 있다. 그 침묵 속에는 여전히 이어지는 끈이 있다. 기대하지 않으면 원망할 이유도 사라진다. 서로를 얽매지 않고 그저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형제 간 가장 건강한 관계는 바로 그런 거리에서 태어난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랐으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와 같다. 처음에는 가까웠다. 함께 놀았고 함께 먹었으며 같은 방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이 무게를 더하면서 형제는 서서히 멀어진다. 멀어진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정약용도 그랬다. 흑산도에 유배된 형 정약전,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형 정약종, 그리고 자신은 강진에서 개혁의 씨앗을 심었다.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걸었다. 삶이 다르면 거리는 생기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그 나이의 무게를 체감한다. 멀리 사는 형제를 찾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힘들다. 과거엔 2~3시간 차를 타는 일이 기꺼운 나들이였지만 지금은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무겁고 장거리 이동이 두렵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이다. 자녀의 세대도 마찬가지다. 삼촌, 고모, 이모라는 존재는 이젠 낯설다. 억지로 친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라야 뿌리를 내린다. 부모가 형제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면 자녀도 그 거리를 본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관계의 방식이 된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움에 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움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다. 그 거리는 그에게 생각의 깊이가 되었고 목민심서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졌다. 형제를 그리워할 순 있다. 그러나 그리움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으로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와 다르다. 조선시대처럼 한 마을에서 함께 살던 가족은 이제 거의 없다. 도시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생활 리듬도 다르다. 핵가족의 시대, 형제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다. 삶의 곁이다. 이 변화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단지 인간관계의 구조가 바뀐 것뿐이다.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거리의 방식도 있다. 사진 한 장, 댓글 하나, 좋아요 한 번이 예전 편지 한 통 못지않은 마음의 징표가 될 수 있다. 형제의 근황을 페이스북에서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도 충분히 따뜻한 관계다. 소통의 방식이 변했을 뿐, 진심은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형제에게 얼굴을 자주 비추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라.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닿을 수 있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 삶들은 모두 역사가 되었다. 그것이 형제의 가장 깊은 의미 아닐까. 함께 모여 살지 않아도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 서로 돕지 않아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제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받아들인다. 형제에게 의지하지 마라. 형제를 의지하게 만들지도 마라. 그들도 당신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살아야 할 때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약용은 무려 18년을 홀로 유배지에서 지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남겼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만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충만한 시간이다. 우리는 형제를 그리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인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으로 그들의 평안을 빌며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형제 관계이고 품위 있는 삶의 방식이다. 형제들과 함께 앉아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느니 혼자 조용히 앉아 책 한 권을 넘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을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형제끼리 왜 안 만나냐고. 가족이 우선 아니냐고.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출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평안한가이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라. 억지로 친한 척, 억지로 모이는 모임, 억지로 하는 안부 연락. 그런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피로가 되어 돌아온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끔은 내려놓아야 한다. 여유가 있다면 돕되 자신의 삶을 헤쳐가며 무리할 필요는 없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우선이다.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성숙이다.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정약용은 통찰했다. 불안빈 황불균.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는 말이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할 때 마음 한구석에 비교가 싹 튼다. 부자인 쪽은 자꾸 미안하고 가난한 쪽은 어쩔 수 없이 서운해진다. 이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거리는 멀어진다. 그럴 땐 기대 자체를 버리는 것이 편하다. 형제라고 해서 특별한 의무도 특별한 보상도 필요 없다.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다른 사람일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추억 속의 존재가 된다. 그 시절 함께 뛰놀던 형제는 더 이상 지금의 형제가 아니다. 사람은 변한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리움은 감정의 몫으로 남기되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의 형제를 과거의 모습에 꿰맞추려 하지 마라. 변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존중이다. 정약용은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자녀들에게 말했다. 한양을 떠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곳에 남아야 한다. 감상보다 현실을 보라는 뜻이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감정보다 현실을 따져야 한다. 그 관계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부부도 죽음 앞에 선 멈추고 부모, 자식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물며 형제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작되듯 자연스럽게 끝날 수도 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강물이 흘러 각자의 바다로 가듯 형제도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 떠나야 한다.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기꺼이 보내주어라. 남아있는 당신은 그들을 기억하고 멀리서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면 된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고 근거 없는 비난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관계를 아름답게 포장하려 하지 말고
쓸데없는 비난으로 관계를 훼손하지도 마라.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길을 응원해주면 된다. 형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다. 추억이고 그리움이며 그저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동반자일 뿐이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지 마라. 진정성 없는 관심은 오히려 짐이 된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말뿐인 안부, 비교를 동반한 칭찬, 자신의 소식을 과시처럼 흘리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들은 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런 가식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이 된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관계.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걱정하는 관계. 형제 간에도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바라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정약전을 그리워했다. 정약전 또한 흑산도 바다에서 동생의 안부를 조용히 마음에 품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까웠다. 물리적 거리가 감정의 거리와 같지 않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형제 관계는 선택이 되었다. 과거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함께 있고 싶을 때 함께하고, 떨어지고 싶을 때 떨어질 수 있다. 이 자유의 시대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다른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은 가족을 중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혼자만의 평화를 원할 수도 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정약용은 말했다. 천명인교전언해. 천명과 인욕이 마음속에서 싸운다. 형제 관계에도 이 싸움이 있다. 형제니까 가까워야 한다는 도덕적 이상과 편하게 살고 싶다는 현실적 바람이 서로 부딪힌다. 이 갈등은 죄가 아니다. 누구나 겪는 마음의 흔들림일 뿐이다. 젊을 때는 관계가 인생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우선이 된다. 혼자의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형제 관계도 이 흐름 속에 있다. 정약용은 속된 선비는 시대의 흐름을 모르니 책임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시대가 변했다면 형제 관계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형제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건 우연이다. 그 우연을 인연으로 여기는 건 좋지만 책임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형제 관계도 하나의 인간 관계일 뿐이다. 다른 관계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지속하면 된다. 그러나 상처가 되고
갈등의 이유가 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다. 정약용의 형제들을 보라. 정약전은 자연 과학의 길로, 정약종은 신앙과 신념의 길로, 정약용은 개혁과 정치의 길로 나아갔다. 그들은 비교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렇기에 모두가 의미 있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다. 형제끼리의 비교는 아이 때부터 시작된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부모님께 효도하는지, 누가 더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이러한 비교는 경쟁이 아니라 독이 된다. 형제 간의 경쟁심은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고 진심을 가리게 만든다. 경쟁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 누군가는 일찍 성공하고 누군가는 늦게 빛을 본다. 어떤 이는 가정의 행복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직업의 성취를 선택한다. 그 차이는 순위가 아니다. 그저 방향이 다를 뿐이다. 형제 관계에 정답은 없다. 그러니 서로의 길을 존중하라. 말 없이, 강요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형제의 모습이다. 한 형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다른 형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그 순간 만남은 어색해지고 말끝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높은 자리에 선 이는 무의식 중 우월감을 드러내고 다른 이는 그늘에 가여 자신을 작게 만든다. 정약용 또한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를 살던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몸소 느꼈다. 형제라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교육 수준의 차이도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한 형제는 책을 가까이 하고 다른 형제는 현실을 살아갈 때 말의 결은 달라지고 생각의 깊이도 엇갈린다. 그 차이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마라. 어떤 관계는 노력보다 자연스러움으로 유지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남기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제 관계도 그렇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대로,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그르게 두는 것. 그것이 지혜다. 종교나 정치적 신념도 형제를 갈라놓는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했고 정약용은 현실 개혁의 길을 걸었다. 둘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서로의 길을 비난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신념의 차이는 대화로 극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가 갈등의 불씨가 된다. 그 주제는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삶의 방식도 형제 사이를 벌려놓는다. 한 사람은 도시의 속도에 맞춰 달리고 다른 사람은 시골의 시간 속에서 머문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일과의 무게가 다르면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 맞지 않는다. 형제의 배우자, 자녀, 가정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관계는 더 복잡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검소한 연후에나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자애로울 수 있다. 형제 관계도 마음이 검소해야 유지된다. 과도한 기대 없이 부담 없는 선에서 가볍게 마주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관계는 오래 간다. 드라마나 소설 속 이상적인 형제 관계에 현혹되지 마라. 현실의 형제는 갈등도 있고 침묵도 있고 질투도 있다. 그게 정상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 형제 간에도 복잡한 감정이 생긴다. 시기와 질투, 기대와 실망,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그저 조용히 인정하라. 그래야 편안해진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정제되고 감정은 바랜다. 어릴 적 추억이 지금의 현실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 시절은 그 시절로 남기고 지금은 지금대로 살아야 한다. 정약용은 마지막 시에서 이렇게 남겼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형제에 대한 마음일지도 모른다. 연락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마라. 형제라는 사실 하나로도 이미 인연은 완성되었다. 형제 자매가 나이 들어가며 서로를 남처럼 대하는 것이 슬픈 일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이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에는 각자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함께했던 시간은 추억으로 남기고 지금은 각자의 삶을 걸어야 한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깨달았다. 모든 관계는 한시적이다. 부부도, 부모와 자식도, 형제도 영원할 것이라 믿는 순간 집착이 생긴다. 그러니 흘러가게 두어라. 흩어지게 두어라. 형제의 삶이 나와 멀어져 간다 해도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형제와 자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는 나무다. 그저 가끔 그늘에서 쉴 수 있다면 그것이면 족하다. 정약용의 지혜는 말한다. 형제란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존재다. 멀리서도 그들의 안녕을 빌어라.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끝으로 영상을 마치며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지혜가 되는 영상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